육사 첫 번째 질문, 이것도 우리 질문에 없던 거고. 네. 자, 육사 지방 판세. 자, 서울부터 좀 아까 할 얘기 있으시다 그랬죠. 뭐, 할 얘기보다는 몇 달 전에 그 정병국 의원이 저희 공간에 이제 놀러 왔어요. 네네. 그래서 뜬금없이 난 경기지사 나갈 거라고 그래요. 네, 친하시죠? 네. 예, 그래서, 야, 그 양평에서 나와서 되냐,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남경필 의원하고 해서 이제 격차는 좀 나지만, 후토 체제로 굳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흥미롭게 보이는데, 남경필 의원은 출마 안 할 줄 알았었어요. 당 쪽에 관심이 원래 있고. 안 한다 그랬죠. 다른 계획이 있고 그런 양반이어서. 둘 다 사실 좀 스마트한 후보는 맞죠. 네. 좀 지역 토호 같은 분위기의 그런 후보들은 아니죠. 이제 반면에 야권의 네 후보 내지 세 후보는 원혜영, 김진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상곤, 네. 그러니까 경륜이라든지 안정감에 있어서 김진표 후보 의원이 주는 면이 있는데 또 김진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과 뭐가 다르냐 하는 낙인이 있는 양반이고요. 원혜영 의원 하면 개혁파의 선두처럼 돼 있는데 대중성에 있어서 약하죠.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부천시장 할 때 잘 하셨다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대중성이 약하고. 숨은 이제 다크호스 말하자면 김상곤 교육. 차기 대선 때 실제로 치고 나올 사람은 김상곤이다 하는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시기 아니라 네네. 그 전부터. 네. 과연 이제 경기지사, 경기교육감 여러 가지 그걸 배경으로 지사 출마를 했는데 생각보다 놀랍죠?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천하의 김진표 원혜영과 지금 거의 비등한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상곤 교육감. 어떤 언론에서는 무슨 안철수 사람 얘기하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면적인 지지가 있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유착될 수 있는 유형도 아니고 배경도 다르고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아까 표현해 나온 33%는 원래 이쪽 야당의 고정 지지자들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제 결론은 명확한 진보적 각성이 있는 지지층들이 20%건 30%건 존재해요. 고정, 네. 이 사람들의 눈길이 지금 김상곤 후보를 향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이 조짐입니다. 네. 여기에 중도층 내지는 사람에 따라 인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의 유권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냐가 과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후보는 남경필 의원이 우세하겠지 하면서 다코스 정경국을 흥미롭게 보는 수준이지만 정말 야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특히나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김상곤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경기지사로서 이미 실적은 보였단 말이죠. 무상급식을 그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도 실현을 했어요. 이번에 무상버스라고 하는 독일식 어떤 교통운송 체제의 변화라는 게 경기도에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보편벽지의 한 모델이 되고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좀 아십니까? 근데 김상곤 인터뷰 몇 번 해본 적이 인터뷰 어때요? 느낌이요. 네. 너무나 학자같이 정치인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죠? 저도 여기 한번 왔는데 말도 정말 재미없게 했는데 말도 재미없으시고 약간 근데 눈길 끄는 면이 하나도 없는 분이죠. 굉장히 착해 보이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느낌. 그냥 학교에만 있을 때는 아무도 몰랐을 텐데 교육감 하는 동안에 그 면모가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야권 내에서 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사지방 봤어요. 이야기하고 가야죠. 이제 1분씩 드리겠어요. 이번 선거에 다크호스는 딱 두 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의 김항식 후보랑 그다음에 경기도에 지금 말씀하신 김상곤 교육감인데요. 이 두 분이 지금 예선에서 지금 잘 뜨고 있지 않아요. 지지율에 상해서. 왜 그러냐. 이 두 분은 바로 본선용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표 확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이분들의 또 단점이 뭐냐면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예선에서는 지금 지지율에 뜨고 있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번 선거의 다크호스는 두 분이다. 아, 이분들은 본선용이다. 본선용이다. 야, 그 분석 들으니까 조금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그러세요? 딴 건 모르겠고 김항식 후보가 지금 정몽준 후보의 판사 선배님 되시죠?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선거 전략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항식 후보가 어떤 분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대법관 지냈고, 감사원장 지냈고, 총리 지냈고, 이런 분이 이때까지 좀 이런 고답적인, 그러니까 법률 백지 신탁 문제라든가, 이걸 들고 나오면은
국민들이 역시 법관에 불과하구나. 네. 법관에 불과하구나 이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정치하는 데는 결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봅니다. 저는 또 지금같이 거기 반론 좀 할게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요 얘기 듣고 반론 저기 듣겠습니다. 김항식 후보는 지금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으로 아. 시비를 걸어야지 법률적인 문제 하면은 저 사람 법률 역시 잘하는구만 이거지. 네. 좀 참신하게 다른 좀 공격거리를 좀 찾아야지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네, 반론. 네, 맞는데요. 백지 신탁 문제는 당연히 본선에 가면 지금 문제가 될 여지가 그렇죠. 많은 문제이기 네.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여주기 시장 위해서. 대구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러면 거예요. 야당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 예선 우선 통과해야죠. 아니 야당이 그걸 숨겨놓고 있는 카드를 여기서 지금 네. 터뜨리고.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은 오늘은 4월 14일밖에 안 된 거의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50일 정도 상황에서 네. 사실상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소위 아직까지 이 후보들 간의 경선은 그들만의 잔치로서 보고 팔짱을 끼고 지금 현재 그냥 그분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지난번 지방선거까지는 어떤 뭐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즉 무상자 들어가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다수를 위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어젠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번에 김상곤 교육감 출신의 그분이 무상버스라는 것이 있지만 일단 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호응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이런 명확한 그 대립각도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굳이 버스라는 것, 아니 왜 꼭 버스만 무상이어야 하는가, 또는 버스가 왜 무상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지금 현재 정말 이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무상 시리즈로만 나가는 사람으로 잘못 비추어질 부분도 분명히 위험성 있는 이런 공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론해드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기도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공약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후보 경선에 일단 돼야만 결국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또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네, 더 이상의 무상이라는 것으로 김 교육감이 뜨시는 것은 아닐 네.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무상은 국민들의 학습 효과에 있어서 2010년만큼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갖지 않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전세 난민이 몇 명이나 이주했는지 않습니까? 전세 난민은 대부분 30, 40대 유권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편적 복지의 우리나라 아이콘은 김상곤 교육감이거든요. 당연히 무상버스 들고 나올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무상이 식상했다든지, 무상 재원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 토론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좀 빠져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 하죠. 가지만. 우리가 미국식 자본주의 도입해갖고 현재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뭐냐면 공적 가치의 이 실종이에요. 공적인 어렵습니다. 거, 예. 사적인 거, 내 개인의 목, 내가 벌어들인 재산, 내 것, 내가 내는 세금, 이 사적인 부분이 소중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공원을 같이 쓰고 교통 문제, 토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세금들을 모아서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취약하죠. 그 취약의 핵심이 복지 문제고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라는 것을 공영제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무수히 많고 네. 그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공영제는 서울도 공영제예요. 네. 서울도 버스 거기서 한 발 더 공영제입니다. 나가는 게 무상 버스라는 거고 네. 무상자를 활용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익숙한 거니까 썼겠죠. 즉 김상곤이라는 특정 후보가 보편 복지라든지 공개념의 확산을 위해서 무언가 어젠다를 냈으면 무상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알겠습니다. 나가야 될 쉽게 안 보겠습니다. 가치니까 그렇죠. 어제 김은국 씨 아시죠? 네.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진짜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걸어 다녔대요. 언동에 사셨는데 월계동까지, 종로까지 네. 진짜 2시간, 3시간 동안 걸어 다니고 그때 버스비 50원, 30원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어떤 선택적 그 맞춤형으로 버스 진짜 공짜로 해달 기초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는 버스 공짜로 그분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제가 어제 근데 뭐 전부 다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걸로 저도 하고 김은국 씨랑 몇 차례 술자리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근데 뭐